애초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남들이랑 되도 않는 가격 경쟁을 하게 되니까 마진이 낮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물건을 특별하게 싸게 가져올 수 없어요. 결국 남들이 다 아는 사이트에서 가져오게 되니까 거기서 가격으로 이기려면 그냥 가격을 낮춰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구석에다가 올려놓자 이거예요. 자, 왜 구석에다 올리냐면 이마트나 막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막 잘 보이는 데 없어. 근데 내가 꼭 필요해. 직원한테 물어봐서 막 구석에서 겨우 찾아요. 그런 제품이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제품을 올리는 거고, 이게 온라인에는 이런 상품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알려주는 남자 헤렌입니다. 제가 이제 2024년 버전으로 미국 구매대행 홀로서기 시리즈를 다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제가 구매대행을 한 3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초보자가 지금 배우는 구매대행 방식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방식이 좀 비슷해요. 보통 이제 구매대행 하면은 구매대행 이꼬르 중국 구매대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의 이제 그게 대명사처럼 됐는데, 그 중국 구매대행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의 구매대행이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판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어떤 식으로 처음에 배우냐면, 우리가 스토어에다가 물건을 올리죠.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상품을 남들보다 앞에 노출시켜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죠. 즉 상위 노출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고, 그다음에 키워드를 잘 조합해서 노출시키는 걸 배우죠. 그다음에 우리가 경쟁으로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뭐 예를 들면 가격으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마케팅 기법들을 활용해서 남들보다 앞서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면 광고를 잘 활용을 해서 노출을 시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온라인 사업, 이커머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근데 저는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어떤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남들이 다 하는 방식, 남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방법은 결코 그게 나에게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초보자가 이 구매대행 사업을 했을 때 가야 되는 올바른 전략은, 애초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키워드든 뭐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경쟁을 하는 방식이에요. 남들과 경쟁을 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초보자가 그 방식으로 가기에는 단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잘된 분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처음에 가야 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지금까지 이런 방식들로 경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쟁 제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경쟁하는 제품은 우리가 그 상품을 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광고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냥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올리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조차 결국 비용과 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회비용이 많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적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투자를 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런 작업들, 키워드나 상위 노출이나 이런 작업들로 효과를 보려면 정말 그쪽으로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지, 처음 하는 사람이 무턱대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뭐 키워드 작업한다고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도 잘해야 돼요. 똑같은 돈을 써서 똑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누군가는 비용을 정말 많이 쓰고도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도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막 광고를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어떤 업체들은 막 광고비를 막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는데 겨우 광고비만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광고가 잘못된 겁니다. 광고를 잘하는 사람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초보자는 모르니까 결국 돈을 쓰는 거고, 돈을 써서 광고하거나 이런 비용을 써서 쓰게 되면은 결국에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결국 우리가 얻는 수익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업에서 성과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누구에게나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남들이랑 되도 않는 가격 경쟁을 하게 되니까 마진이 낮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물건을 특별하게 싸게 가져올 수 없어요. 결국에는 남들이 다 아는 사이트, 뭐 아마존이나 타오바오나 결국 남들이 다 아는 사이트에서 가져오게 되니까 거기서 가격으로 이기려면 그냥 가격을 낮춰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격을 낮추면 누가 또 낮춰요. 계속 이거를 싸워야 돼요. 가격을 계속 보고. 그럼 우리가 상품을 한두 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개고 마진도 낮은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죠. 이게 초보자한테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닌데 왜 우리는 다 이걸로 배우고 있을까? 저도 이거에 대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 처음에 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근데 내가 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모든 방식이 쉬운 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일반적인 방식들 있죠. 뭐 스마트 스토어, 중국 구매 등.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타고난 고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누구한테 보통 배워요? 뭔가를 배울 때?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죠. 저는 이게 여기에서 구매대행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사람한테 배우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분야에서 고수들은요, 남들과 경쟁하는 물건으로 거의 돈을 법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잘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은 처음부터 어려운 방식으로 가서도 빠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해요. 뭐 몇 개월 만에 얼마 매출을 낸 엄청난 셀러가 있다.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고수들이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인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평범한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아, 근데 저는 이 말은 진짜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어떤 사람이 뭐 직장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그게 잘 된 사람이 아니었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구매대행 와서 이걸 했는데 성공했어.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정말 평범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이거 했는데 돈을 몇 천만 원씩 버네. 그래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평범한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평범한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분야에서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잘 할 만한 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통 학생들을 잘 가르치나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설명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새로 오신 교수님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처음이니까 학생들을 처음 가르치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데 학생들이 수준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진짜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작살이 났어요. 근데 교수님은 처음이어서 학생들 수준을 몰라서 정말 쉽게 낸 거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되게 높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타고난 사람들은 그 초보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줄 때 그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들과 계속 싸우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배우는 거는 초보자에게 맞는 눈높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팔기 쉬운 제품부터 팔아보는 것이 올바른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쟁 상품이 뭐냐? 우리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하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못 배우고 있는 그런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마트에 가면 이렇게 메인 코너가 있잖아요. 메인 코너에 메인 제품을 팔아요. 그러니까 앞에 막 그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신라면 같은 걸 팔잖아요. 자, 여기서 메인 코너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 상위 노출, 키워드, 광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신라면은 경쟁이 심한 주류 상품을 말합니다. 자, 근데 초보자가 나가야 할 방향성은 뭐냐면 신라면을 처음부터 파는 게 아니라 메인 코너를 가장 먼저 올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된다.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된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올려보는 거예요. 제일 잘 팔리는 신라면이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파는 게 아니라 일단 난 초보니까 거기서 빠지고 덜 유명한 제품을 올려본다. 왜냐하면 여기는 경쟁이 적으니까. 경쟁이 적으면 판매 난이도가 쉬우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냥 경쟁이 낮으면 확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워지는 건 맞죠. 경쟁이 심한 곳으로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어려운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걸 잘 파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쉬운 방법, 초보자의 단계부터 밟자 이겁니다. 자, 라면을 우리가 메인 코너에다가 올리지 말고 이거를 구석에다가 올려놓자 이거예요. 자, 왜 구석에다 올리냐면 당연히 메인 코너에 앞에다가 진열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이거를 하면 뭐가 안 좋다고 했죠, 제가? 앞에다 올리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아무나 여기 앞에다가 놓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앞에 놓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우리는 가격을 싸게 하든지 광고비를 내든지 어떠한 마케팅적인 스킬을 발휘해서 겨우겨우 여기에 올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 올리는 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신경 쓰지 말고 뒤쪽에다 그냥 막 올려놓자. 그래서 앞이 아닌 구석에 진열을 한다. 자, 구석에 올리면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상위 노출 막 이런 거에 너무 막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배우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면은 막 안 팔리는 줄 알아. 그래서 막 제 상품이 1페이지에 없는데 괜찮나요?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매장에 잘 안 팔아요. 어떤 제품을 내가 찾고 있는데 매장이 잘 안 팔아서 막 돌아다녀요. 혹은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이마트나 막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막 잘 보이는 데 없어. 근데 내가 꼭 필요해. 직원한테 물어봐서 막 구석에서 겨우 찾아요. 그런 제품이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제품을 올리는 거고, 이게 온라인에는 이런 상품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걸 보시는 분들은 평범한 사람일 거예요. 평범하기 때문에 사는 물건도 평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특이한 물건을 한 번씩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는 정말 특이한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찾아서 올리는 게 좀 더 판매가 쉽다, 수월하다. 자, 그럼 이런 빈틈 상품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에서 왜 이런 걸 올리느냐?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빈틈 상품들 있죠. 그런 거는 메인 코너에 올리지도 않고 구석에 있어요. 심지어 구석에도 잘 없는 경우도 많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수요가 적어요. 수요가 적은 제품은 생산을 하지 않고 수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자,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빈틈 상품이 수요가 적어서 안 팔아요, 잘. 근데 해외에서는 수요가 받쳐줘서 팔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큰 시장에서는 이런 빈틈, 비주류 제품도 수요가 받쳐준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보다 시장이 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적어서 생산하지도 않고 수입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보다 큰 시장에서는 이런 적은 수요도 어쨌든 그 파이가 크니까 어쨌든 돈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받쳐주면 돈이 되죠. 돈이 되면 거기서 생산을 하거나 혹은 수입을 하겠죠. 어디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는 없고 해외에는 있는 제품을 구매 대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매 대행이 가능한 국가를 알아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큰 데서 구매 대행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이거는 2021년 기준인데 제일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5위예요. 세계에서 5위. 제가 알기로 지금 24년에는 거의 막 3위까지도 올라왔다고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보다 큰 시장인 이런 데서 우리는 구매 대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 대행 하면은 중국 구매 대행, 미국 구매 대행, 유럽 구매 대행, 일본 구매 대행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